자, 두 번째 뒤집 영상이에요. 교과서 37쪽. 저번에 진나라 이야기했죠. 진시황이 세웠던 진나라의 멸망을 이야기했다면 이번엔 한나라입니다. 저번 시간 마지막에 진나라 멸망할 때 농민반란이 있었다고 했었어. 진승과 오강의 난이었죠. 진승하고 오강의 난 이후에 중국은 다시 분열됩니다. 특히 강력했던 세력 둘이 있었는데 중국 역사상 가장 힘이 강했다고 알려지는 항우라는 사람의 초나라와 그 반대 세력의 유방이라는 인물의 한나라가 싸웠어. 자, 그리고 그 둘의 대결에서 유방이 승리합니다. 그러면서 세워진 나라가 이 한나라. 유방은 한고조가 되어요. 한고조가 유방입니다. 초나라의 승리에서 진나라 이후 다시 중국을 재통일했어요. 그리고 한나라를 건국합니다. 이 항우와 유방, 한나라와 초나라의 싸움을 가지고 만든 게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장기예요. 장기에서 보면 빨간색이 한나라고 초록색이 초나라거든. 그래서 둘이 대결하는 게 이 항우와 유방의 싸움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자, 유방은 건국을 하고 나서 이제 지방 통치를 안정화시켜야 되는데 진나라 때는 봉건제였지. 그래서 지방의 그 천자의 친척들 제후로 보내가지고 지방을 통치하게 했었잖아. 그 지방 제후들은 세습이 가능했어. 세습이. 왕위를 물려줬어. 자기 후손들에게. 그리고 진나라 때 가서는 9년제도였어. 9년제도는 세습 안 됐죠. 9년제도에서는 무조건 그 황제 말 잘 듣는 애들을 지방 통치에 맡겼어. 세 번째 한나라의 군국제는 뭐냐? 두 개를 섞어 놓은 겁니다. 먼 지역, 궁궐에서부터 먼 지역에는 저기 그 제후 왕들을 임명을 해. 외왕을 임명을 해서 봉건제처럼 운영을 합니다. 물론 주나라처럼 혈연까지는 아니었어. 혈연도 있었고 혈연이 아닌 사람도 있었고. 하여튼 먼 지역에는 제후 왕이 자기 나라를 통치하면서 고조가 임명을 해. 제후가 임명하면 걔는 세습도 가능했어. 자기 아들한테 왕위를 물려줘. 그러니까 언제든 황제 말을 안 들어도 된다는 거지. 자치권이 있으니까. 그리고 가까운 지역 위주로는 군연제처럼 운영해서 지방관을 파견을 하는 거야. 이걸 군국제라고 해요. 봉건제와 군연제의 섞어놓은 모습. 한 고조 때입니다. 자, 그럼 고조 이후의 황제들은 마음에 안 들겠죠. 모든 지역을 군연제로 하는 게 좋을 거야. 이 군국제보다는. 언제든 저 제후 왕들이 말 안 듣고 반란 일으킬지 모르잖아. 그래서 그 이후 왕들은 군연제로 운영을 하려고 계속 노력을 했었고, 특히 여기 나오는 한무제라는 사람이 중앙 집권 체제를 확립합니다. 그래서 전국에 군연제를 실시하면서 유교를 통치 이념화해요. 진시황은 법가였잖아. 진시황 때 진나라는 강력한 법으로 통치했는데 오래 못 갔죠. 진나라 오래 못 갔어. 그래서 한나라는 우리는 법가와 다르다.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제시를 해요. 그게 유교입니다. 이 한나라의 유교 정책이 성공을 해요. 덕으로서 나라를 통치하겠다 하면서 했기 때문에 그게 성공을 했기 때문에 동아시아 전역에서 유교가 대히트를 치게 되는 거야. 그 이후에 한나라의 성공을 본받아서.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도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삼았죠. 나중에 그 영향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한나라의 영향이. 조선은 이 한나라로부터 한참 뒤에 나라인데도. 다음 대외 정책. 이때 무제는 나라 내부를 안정시키고 중앙 집권을 확립을 했잖아. 한나라 내부에서.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외부로 뻗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라이벌이 북쪽의 흉노라는 세력이었거든. 북쪽의 흉노를 정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흉노가 여기 있는데 너무 세 얘네는. 흉노는 이 말 타고 기마민족인데 엄청 강해. 그래서 한무제가 생각을 해. 흉노를 정복하기 위해서 흉노보다 서쪽에 있는 이 대월지라는 나라와 동맹을 맺자. 그래서 장건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 당시에. 장건을 사신으로 보냅니다. 대월지로. 근데 장건이 가다가 잡혔어요. 흉노를 지나가다가 잡혀버려 그만. 여기서는 대월지가 여기인데 장건이 왜 일로 갔느냐? 그때 당시에는 여기 있다고 딱 정확히 몰랐지. 그리고 처음에 대월지는 좀 더 동쪽에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장건이 이렇게 가다가 흉노에 잡혀버렸네.
잡혀서 흉노에서 딱 장관을 만났는데 죽이진 않았어. 그리고 너 여기서 죽을래 아니면은 그냥 흉노인이 되어서 살래? 그러자 장관이 살려주세요. 저 흉노 사람이 돼가지고 그냥 한나라 버리고 여기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흉노에 정착해서 삽니다. 거기서 아내까지 얻었다고 해요. 흉노인 출신의 부인까지 얻어가지고 장관이 흉노에서 머물어. 그렇게 몇 년이 흘러서 흉노 사람들이 방심할 때 장관이 쭉 이동을 해서 대월지까지 갔습니다. 자, 대월지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대월지랑 동맹을 맺자. 우리랑 같이 흉노를 치자. 너네가 공격했지만 우리도 같이 치겠다. 근데 대월지가 거절합니다. 우린 여기서 그냥 살래. 어쩔 수 없지. 장관이 돌아옵니다. 쭉 돌아오다가 그만 또 흉노에게 잡혀버려. 흉노 영역이 뭐 넓었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흉노에게 또 잡힙니다. 근데 이번에도 장관은 흉노가 죽이지 않았어. 그래서 다시 흉노에 항복하겠습니다 해서 사는 척 하다가 다시 탈출해서 한나라로 돌아옵니다. 엄청나게 오랜 세월이 걸려서 돌아왔는데 대월지랑 동맹은 실패했어요. 하지만 장건의 이 노력이 아무 성과가 없었냐? 그건 아니야. 여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정보와 지리적인 지식 이런 걸 배우게 됐거든. 흉노의 군사 시스템 이런 것도 배웠고. 그래서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한이 흉노 원정을 했고, 보면은 한무제 즉위 당시에는 영토가 이만했는데 훨씬 넓어지죠. 한나라가 이렇게 영토가 넓어지면서 조금 이따 할 건데 다시 그 비단길이라는 걸 장악하게 됩니다. 한나라는. 자, 한무제 장관을 파견해서 흉노를 정복합니다. 그리고 남쪽에 베트남을 정복했고 동쪽으로는 우리나라 고조선을 침략해서 고조선을 멸망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겨. 돈을 너무 많이 쓴 거야. 돈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나라에 돈이 없어요. 전쟁하는데 돈 다 써가지고. 결국 한무제는 돈을 벌자 해서 대외 원정으로 인한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해 통제 경제를 시행합니다. 한무제의 통제 정책 이거는 공부하면서 보도록 하세요. 일단 음식에는 모두 소금이 들어가지. 그리고 뭐 농기구 만들고 이럴 때 철 쓰는 거, 칼 이런 거 만드는 술, 염, 철, 주, 소금, 염, 철 그리고 술, 주 쓰는데 염철주 전매제라 하거든. 그걸 모두 국가에서 판매하는 겁니다. 민간에서 판매 못하게 해버려요. 그래서 그 돈을 모두 국가에서 먹는 그런 정책. 다음 균수법. 지방의 특산물을 조세로 거두어서 그걸 파는 거죠. 강원도에서 감자 이렇게 받아가지고 국가에서 그거를 저 다른 지역 감자가 안 나는 지역에 가서 2배, 3배로 가격으로 팔아 먹는 방법. 평준법은 물자를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아 물가를 조절하는 거. 억상책. 상인들을 성장 못하게 하고 그거 대신에 그 역할을 국가가 하면서 돈을 버는 거. 그리고 화폐 관리. 국가에서 이런 화폐를 만드는 거. 자, 이런 걸 통해서 무제는 어떻게든 자기가 나라에 돈을 벌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걸로는 해결이 안 됐습니다. 결국은 한의 무너짐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미. 자, 그 이후 시간이 흘러서 한무제 이후 시간이 좀 더 흐르고 왕망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이 왕망이 신이라는 나라를 건국을 합니다. 한이 망한 거예요. 한나라를 멸망시키고 신나라를 건국. 신은 모든 토지를 국유화하고 노비의 매매를 금지하면서 뭐 이상적인 개혁을 하려고 그래요. 완전 모든 토지 국유화 그리고 노비 매매 아예 없고 그 토지는 다 나눠주고 똑같이. 하지만 이렇게 하면은 돈 많은 사람들이 싫겠지. 생각을 해봐. 너희들이 지금 뭐 삼성 회장이야. 이재용처럼 삼성 같은 대기업의 회장인데 근데 갑자기 국가에서 자, 지금부터 모든 기업들의 돈을 국가에서 환수를 해서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1억씩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전 국민에게. 그러면은 돈 없는 사람들은 좋지. 돈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좋지만 이재용의 입장이야, 너희가. 당연히 싫겠지. 내가 돈이 엄청나게 많은데 돈이 막 몇 조 단위로 있는데 그걸 내 돈 다 뺏어서 모두에게 똑같이 나눠준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사람들도. 한나라의 이 왕망의 이
신나라에서 했던 정책은 토지 국유화와 이런 거는 돈이 많던 호족들의 반발로 결국 신은 오래 못 가고 멸망합니다. 왕망이 건국했는데 왕망이 죽기 전에 망했습니다. 왕망이 건국자이자 마지막 군주예요. 자, 그리고 호족들은 한나라를 다시 부활시켜. 그래서 우리가 앞에 얘기했던 그 유방의 한나라를 전한이라고 하고, 요 뒤에 나오는 다시 건국된 한나라를 후한이라고 해요. 광무제라는 사람이 후한의 시조입니다. 호족의 지원으로 건국. 근데 문제가 있죠. 벌써부터 호족의 지원으로 건국해. 이거는 전한이 멸망할 때 있었던 문제점들이 있잖아. 그걸 그대로 답습합니다. 어떤 문제냐? 외척, 왕의 외갓집 사람들, 그 외삼촌들, 외할아버지 이런 사람들, 관료, 그리고 환관, 요 세 세력이 자기들끼리 나눠서 계속 싸우고, 뭐 국민들을 위한 노력은 안 하고, 그리고 지방에서는 호족들이 대토지를 사유하면서 계속 싸우고 혼란만 지속됩니다. 결국 백성들이 참다 못해서 어떤 종교를 믿게 돼요. 그리고 그 종교를 믿던 사람들이 모여서 이 황색 두건을 두르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앞에 진나라 때 진승 5강의 난이었고 이번엔 황건적의 난입니다. 삼국지 읽어본 사람들은 알 겁니다. 이 황건적의 난은 삼국지의 시작이죠. 외척, 환관, 관료의 정쟁. 삼국지 얘기 조금만 더 하면 삼국지에 뭐 십상지라고 나오거든. 그 환관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뭐 조조, 원소, 손권 이런 사람들은 호족들일 거예요. 각 지역의 이런 세력가들. 황건적의 난으로 후한은 멸망합니다. 자, 이제 정치 얘기는 끝났고, 그럼 그 한나라의 사회와 문화를 보자.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지방엔 호족들이 등장을 해요. 지방의 세력가들인데 돈 많은 각 지역에 거주하는 그 세력가들로 이들은 중앙에 진출할 때 향거리 선제로 관료 진출을 해. 나중에는 과거제가 등장을 하지만 이때는 과거제가 아니었거든. 시험 안 봐. 대신 추천으로 받아. 추천받는데 관료들이 추천을 할 때 내 친한 친구 아들을 추천하겠지 생판 모르는 남을 추천하진 않을 거 아니야. 결국 그 지역의 호족들, 유지들, 그 지역에서 이렇게 금수저 물고 태어난 애들이 관료로까지 가기 쉬웠겠죠. 향거리 선제. 그리고 대토지를 소유했다. 호적이다. 호족입니다. 호족. 요거 잘못 나왔어요. 호족 견제. 국가에서는 토지 소유를 제한을 합니다. 한전령을 내려. 그리고 중농억상책. 농사를 중시하고 상업을 억제하면서 호족을 견제하려고 했지만 결국 안 됐고 큰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었어요. 자, 이때 당시의 사회와 문화, 중국 고전 문화의 기틀을 확립해서 유교, 황제의 권력을 옹호하는 통치 이념아, 동중서라는 사람의 건의를 받아서 유교가 이렇게 한나라 때 되게 성공을 해요. 도교 앞에 썼는데 민간 신비주의와 결합하면서 민간 신앙화되었다. 그리고 역사서가 발급되는데 사마천이라는 사람의 사기, 반고라는 사람의 한서, 이거를 쓰는 방식이 기전체라는 방식으로 쓰여졌어요. 이거는 그냥 뭐 외우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서술 방식이 기전체다. 본기세가 열전 뭐 이렇게 나눠가지고 뭐 본기에는 황제의 이야기만 실어놓고 세가에는 제후들의 이야기만 실어놓고 열전은 그 밑에 뭐 장수들, 신하들의 이야기만 실어놓고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마천의 사기, 반고의 한서. 우리나라 삼국사기 있잖아. 김부식의 삼국사기. 이름 비슷하죠? 저 사마천의 사기를 영향을 받은 겁니다. 사마천의 사기를 보고 김부식이 그 방식 그대로, 즉 기전체 방식으로 쓴 게 우리나라의 삼국사기입니다. 자, 이때 종이가 보급됩니다. 그 전까지는 뭐 이렇게 나무 같은 데 쓰고 하긴 했는데 이제 그 채윤이라는 사람이 제지수를 개량을 했고 그 전에는 막 대나무 죽간 이런 거 썼었거든. 채윤의 제지수를 개량으로 학문과 사상의 발전이 이루어졌다. 자, 여기 동중서 나오죠. 동중서의 천인상관설. 하늘이 어떤 일을 지켜세워 제왕으로 만들 때는 인력으로 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바로 천명을 받았다는 징표입니다. 즉 왕은 유교 이념에 따라서 통치를 잘해야 된다. 덕과 교화의 힘을 빌려 다스릴 뿐 형벌의 힘은 빌리지 않다.
덕과 교화는 유교고 형벌은 법가겠죠. 그러니까 왕은 유가의 정치에 따라서 덕과 교화를 하고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 된다. 그러고 나면은 하늘이 감흥을 해서 왕을 도와줄 것이다. 이겁니다. 동중서의 이야기는. 유교의 천인상간설, 동중서의 이야기에 나옵니다. 자, 됐습니다. 이제 교과서를 좀 보도록 할게요.